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94페이지 보시니까 19번 테마 별표 3개였죠?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봅니다. 먼저 양도가액은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도 이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죠. 그럴 때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 그랬는데, 우리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총수익 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요게 이제 28회 시험 때 지문에 한 줄 나왔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고소자가 양도속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한 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이 가격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로서요. 법인세법 52조가 아니라 이게 2조 1호인데, 자, 2조 1호인가 그런데, 여기 좀, 근거법령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2조, 법인세법 2조인데, 이게. 자, 법인세법 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고저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있잖아요.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갑이라는 주주가 A라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는데,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그러니까 갑이라는 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이요. 특수관계 법인 A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데, 근데 보세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양도했다고 하는 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요 시가라는 가격이 3억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을 양도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니은번은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로 양도했을 때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격으로 해서 요거로 계산하기도 해요. 근데 요걸 이해하려면 상속증여세법 35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 양도가액에서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또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고,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정도 예외가 있다는 걸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액에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빼는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자본적 수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기타 필요금비인데, 먼저 취득가액이요.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건설가액은 어떤 거냐면, 내가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기본서 보면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해가 쫙 나와요. 하여튼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건물 신축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건설하는 데 들어간 일체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돼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동그라미 1번 현재가 차린 차금과 폐 없이 잔존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이거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설명드렸었냐면, 자, 우리가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이것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10년 후에도 10억 주면 안 되니까 갖게 주려고 하니까 학교론 시간에 배운 대로 1 플러스 R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을 곱했다. 그랬더니 이게 10억 2천이 됐다, 이러자면. 그러면 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 결국은 이 이자액 상당과 관련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이 내고 을이 취득하는 거니까 을의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결론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있죠? 이것도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요거 포함합니다. 자기에게 공급하는 거로서 봐서 요거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시가 1억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그러면 남남 사이 같으면 시가보다 높게 1억짜리 1억 5천에 사든 2억에 사든 뭐 누가 말려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얘가 이것을 제3자에게 3억의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을은 양도가격 3억 원,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하면서 1억 5천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1억 5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있잖아요. 얘가 알고 봤더니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을 때는, 고가 양수 취득을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따져보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시가 1억에 5%니까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수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해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를. 그래서 양도가격은 3억 원. 취득가격을 시가로 하니까 얼마? 1억 원. 이렇게 해서 다시 양도차 계산합니다. 그럴 때 여기 부당행위로 계산된 요 사례에서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의 결론만 알아두세요. 현저가 차리는 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현저가 차리는 자금 포함하지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거기에 원래 추가할 게 있는데 하나가 좀 빠져버렸네요.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 취득가액에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그 취득가액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하나를 써놓는데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 제조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요.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 제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경계를 다시 확정하죠. 자, 그랬을 때 지적 제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자,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자, 증가돼서 받은 조정금이 있잖아요. 조정금 증가돼서 받은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이요. 징수하는 조정금. 이 조정금은 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느냐?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요거 취득가액에다 대입구 땡겨가지고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비과세도 나왔고 지난주에 배운 거 나왔지만 지적제소관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를 다시 정합니다. 근데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감소된 사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근데 늘어났어요.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돼서 받은 증가됐으니까 징수해야 되겠죠? 늘어난 만큼을 징수하는 요 조정금은 요거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 토지를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자, 요거 지적공사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되는 지자체가 가져간 징수하는 조정금 요거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 토지를 팔 때 여러분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하고, 예?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 지적공사 면적이 증가한 사람한테 지자체가 징수하는 조정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냈던 거, 요거는 필요경비,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요렇게
이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아, 이거 왜 빠졌지? 이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거 하나가 이거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추가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안 지울 테니까 적어놓고 나중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매입 가액이요. 내가 그거 산 가격 2억 원에 옛날에 샀다. 그럼 산 가격 매입 가액에다가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래서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공과금, 또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 법무사 비용, 중개사를 통해서 주겠다. 중개 수수료, 그 컨설팅 비용이 들었다. 취득하는데 자물 받아서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이렇게 매입가액에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나 공과금, 부대 비용도 취득하게 들어간 비용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보면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이요.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그 얘기죠? 뒷동네 얘기는, 가로 내용은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럼 취득하게 들어간 비용이니까 취득가에 포함해요. 근데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4번 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지급 방법,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 상당액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동안 대금을 매달 균등 분할해서 나눠내는 방식으로 지급하자. 이자 붙여야 되겠죠? 14%.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취득가액에 가산한 이자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단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요. 28회 시험 때 나왔죠?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역시 써놓으셔야죠.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이 5번하고 6번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5번하고 6번은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5번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가치 다른 차감을 취득원가에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재산의 보유한 중에 동현재 가치 다른 차감의 상가액이라는 것을 각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취득가에 공제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양도자산의 95페이지 6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역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에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또 박스 안에 내용을 보니까 28에 나왔던 건데 지난해 소득세법 중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뭐로?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박스 안의 내용을 봅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이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양도일현재, 등기일현재 X예요. 양도일현재 X, 등기일현재 X 해놓으세요. 돼지꼬리 땡내 해가지고. 상속계실 증여일현재,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세법은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바꿔서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3, 4월 과정에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팔아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걸 할 것이냐. 자,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빵원. 그럼 빵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걸 할 거냐. 자, 어떤 걸 한다고요?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8년 전, 9년 전 상속계실, 그 증여일현재, 이번에 파는 양도일현재가 아니라 상속계실 증여일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시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이건 보세요. 참고적으로 이 시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우리 동네 아파트 시가가 요새 시세가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때 시가라는 것은 상속세 같은 상속받은 자산, 상속세 같으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같으면 증여받은 자산, 또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럼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평균액, 공매나 경매가 있으면 공매 경락가액, 또 수용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으면 보상금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말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해서 그거로 평가합니다. 그 가격으로. 이게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그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가지고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예? 자, 그래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격은 어떤 거로 하느냐?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기납부한 상속세.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옛날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기납부한 증여세도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 이율과세 특례라고 해서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필요금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금비에 포함해요. 근데 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부가세를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그럴 때 이미 자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를 받았잖아요. 부가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고요. 5번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담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는 이건 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부가세 관련한 거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받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냐?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가치 증가 비용,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같은 거, 이런 거.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비용, 4번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 비용 같은 거,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이고, 그래서 하여튼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에요. 이런 걸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자, 자꾸 읽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2번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3번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은 아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데 이건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너는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야. 빨리 내놔. 그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응수하면서 내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 비용은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 포함합니다. 다만 권리 행사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요. 4번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부담금이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재건축되는 것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가 전용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담은 부담금 포함해. 반면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서 참고적으로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초과해서 소유하면 부담금을 부담했었는데, 이런 거는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거 이런 것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또 저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담금은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제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이야. 내 토지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왕창 버려놨어요. 바위 덩어리가 굴러왔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로상이 많아. 그래서 토지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합니다. 도로 시설 비용, 맹지를 취득해가지고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하는 비용도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합니다. 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지자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그 도로로 된 비용이 아니라 도로로 된 토지가액 자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축대 쌓고 토지 경사가 몇 도 이상이니까 공법에 배우잖아요. 사방사업하고 이런 것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눈에 익혀 두시고요.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6번이요. 공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이 협의에서 수용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요.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이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비용도 어떻게 한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포함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제가 일일이 줄거리란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유 지금 오늘 5번 같은 거 처음 배웠는데 뭐 처음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아, 난 헷갈릴 것 같다 이게 낯설다 아니면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키워드에는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줄 긋고 알아서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건지 지난 순환에도 배웠어요. 외벽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그 다음에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으로서.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페인트를 쌈박하게 칠하면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면 페인트가 지저분했는데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면 건물이 후줄근했었는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좀 비싸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그랬는데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하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소득세법 기본 통칙 같은 데 보면 유리창 파손돼가지고 유리창 교체 비용이에요. 여러분 유리창 깨져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비용은 유리창 원래 멀쩡했어요? 유리창이 없었어요 원래? 유리창이 있었잖아요. 깨져서 교체하는 비용은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액이 아닙니다. 수익적 지출액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 통칙에 보면 담에 단독주택 같은 건데 담의 일부가 무너졌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담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입니다. 원래 담 멀쩡했었는데 비가 와서 무너졌다니까 다시 그 담을 세우는 비용은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쭉 눈에 익혀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액 받고 양도 비용입니다.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간접 비용은 안 돼요. 직접 비용입니다. 직접의 동그라미죠. 어떤 게 양도 직접 비용이냐 그 예를 알아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받았다 중개수수료, 또 매매계약서상의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의 명도비용, 이건 직접 양도하기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 비용비에 포함합니다. 눈에 익혀 두셔야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대부분.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는 주식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이고 3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배입한 국민택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채권 매각자손이요.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봐요. 교수님, 아니 그 양도소득세 과세 상할 때 토지개발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상환이란 말 드는 채권은 대상인데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 아니라며요.
그렇죠. 국민주택 채권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금 등의 양도가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이 속칭 와리깡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 국민주택 채권이나 이런 것들 문서로 매입합니다. 만기 전에 다 금융기관에게 바로 팔아요. 그럼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 낮게 팔잖아요. 속칭 와리깡병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양도병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 자체가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채권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국민주택 채권을 팔았을 때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인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팔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 해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양도 간접비용 불포함합니다. 그래서 양도 간접비용 그러면 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라든가 이사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양도와 직접 관계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도 눈에 익게 둡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그 다음에 이사비용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격 증빙 등이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나 수익적 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1번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요까지만 있다가 작년에 29회 시험 전에 작년에 2018년도에 뒷동네가 추가됐어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 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 그럴 때는 수치 보관 안 했다?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만약에 수치를 발행을 요구하면 공사업자가 10% 공사대금 부가세를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10%를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계산 발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용 줄이기 위해서 세금계산을 발행 안 했다 그럴 때는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공사해 준 견적서, 그 다음에 또 계좌이체, 금융거래 자료, 계좌이체한 자료를 보관하셔야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또 작년 29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28회, 29회 연달아 요게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2번,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얘네들은 시군구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된 거. 그렇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납부 영수증이 없을 때는 취득세나 취득세 같은 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바꿔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쭉 이해하면서 눈에 익게 두시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뭘 좀 적어 놓냐면 거기다 맨 마지막에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아까 이거, 예? 이거. 자, 지적 제조사에 관한 이거 하나를 맨 마지막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의회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 자,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여기 공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 자, 이따 끝나고 내가 안 지울 테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자 20번 테마 장기 보유통제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개정 내용이 2018년도 있었고 올해도 또 새롭게 시행되는 게 있으니까 꼭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차장, 양도채 계산, 장특공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지워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이요. 여기 봅니다. 가, 필, 차, 양도채 구했어요. 구해진 양도채에서 차장,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채에서 공제되는 장특공제 이걸 보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가필, 차장, 소요. 이럴 때 공제 취지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인정하는 취지가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줄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공제 취지를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기초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제 취지 오늘 1, 2월 3, 4월에는 생략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취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보유하는 기간 동안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적 우발적 양도소득의 일시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라는 얘기를 지난번 양도 및 취득 시기 할 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은데 단기 보유하다가 막 거품 껴가지고 팍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나니까. 근데 다만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단기 보유자보다 있죠. 장기 보유하다 보면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집 효과 때문에 장기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낸다 그러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그런 것을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만 됐다시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브라보콘의 가격이 한 25년, 3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고 제가 물어보면 중구난방인데 대체적으로 통솔적 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대요. 그럼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또 중구난방 막 어떤 분 1,500원, 어떤 분은 1,300원,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아니야. 나 지난주에 우리 동네 마트에서 할인마트 할인해가지고 500원에 샀는데 막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하여튼 통솔적 견해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1,5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25년, 30년 동안에 지금 물가가 10배 뛰었습니다. 그죠? 150원 하던 브라보콘이 1,500원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25년,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평당 10만 원 가격대에 땅을 샀는데 지금 25년, 30년 흘러서 평당 20만 원 가격대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배로 남았으니까 양도세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명목소득 제거하고 이렇게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그래서 우대해주기 위해서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줄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이해하면 됐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공제 대상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제 대상, 공제액 여기 특별히 덧별 표시하고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적용 대상 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순환에 소개해드렸는데 또 한 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요 시점이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받겠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추가됐는데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한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요거 갖고 있다가 팔 때 있잖아요. 즉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근데 왜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했냐?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 대상을 인정해 주게 한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해서 장특공제 여기다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얘를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공제상으로 추가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요 결론 장특공제 대상은 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거요.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과 배제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지 국외 소지 자산 양도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배제됩니다.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 배제됩니다.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자, 그 외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공제 자 대상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이거나 및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지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양도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 일단 비과세, 그 다음에 에서 거주기한 요건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장특공제 달라지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그 다음에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스 안에 보니까 비삼용 토지요. 자, 조정대상 지역 이외 1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을 봅니다. 장특공제는 양도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장기 보유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하잖아요. 박스 안에 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이지. 여러분 보세요. 장기 보유별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땡.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땡이에요.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정하니까 차상이니까 양도 차익에 공제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러분요.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장기 보유공제액은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인데 5년 보유했어요. 그러면은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공제액은 보유세 2%씩 적용해가지고 2, 50, 10%예요. 자, 그래가지고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해서 요거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장기 보유공제액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1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얼마?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구하는 거지 양도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바꿔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아니 계속 이어서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3 공제액 땡땡 양도 차익 가로 안에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즉 건물과 토지분의 그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통제액은 그때 양도 차익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제율, 어떻게 공제를 적용하느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올해, 작년에는 보유연수에 3%씩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유연수 몇 프로씩? 2%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3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양도차익의 6%, 2, 3은 6.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예?
2, 4, 8. 양도차익이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시니까 98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세요. 5년 이상 유효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10년 이상만 있었는데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2인 4, 2인 2, 24% 양도차익.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6%부터 양도차익의 6%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니까 97페이지요. 맨 왼쪽 봅니다. 1세대 1주택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있느냐? 비과세가 아니라. 자,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을 보여야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만 보여도 비과세잖아요. 그럼 3년을 보였는데도 과세가 되는 게 있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요? 고가주택 등. 고가주택이요. 실거래가 국고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도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되잖아요. 이럴 때 왕창해 줍니다.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이에요. 다른 데가 없어요.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해서 고가주택이 됐어요. 이런 사람 비과세도 안 해주고요. 자, 올해 실거주 목적으로 보였는데도 비과세도 안 해주고 과세가 됩니다. 이럴 때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를 유도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 왕창 해줍니다. 그래서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이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적용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84, 3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5년 구간 없어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넘겨보세요. 몇 프로까지? 80%까지. 24%부터 80%까지 장특공제 확대 적용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박스 아래, 그 다음에 표 아래 박스 있는 내용. 비고자가 양도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요거는 처음 배우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공제 6에서 30% 요거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배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도 일반적인 장특공제 6에서 30%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공제 확대 적용 있죠? 이거는 배제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까 비고자가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다짐이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데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산적 가치만 있는 거지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고자가 양도할 때 국내인 자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6에서 30%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배제돼? 확대 적용. 1세대 1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만 배제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개를 들어보세요. 비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럴 때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15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럴 때 15년을 보유했을 때 장특공제는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겠는가?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못 받아요? 금방 받잖아. 일반적인 장특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비고자가 1세대 양도세 과세 1세대 1주택을 15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 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 확대 적용 안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요. 요거는 이율과세 특례를 좀 배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고요. 4번 동일 연도에 공제 대상을 여러 번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배운 다음에 이건 보시면 돼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21번 테마 양도세 기본공제 별표에 2개 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공제, 장특공제 나올 때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공제. 자, 대개 기본공제만 따로 독립함으로 나오지는 않고 장특공제랑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공제 별표에 2개 합니다. 갑, 필. 자, 여기 보세요.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했어요. 기본공제 공제에서 소기 뭐예요? 과, 소기과.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좀만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늦게까지.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또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보면서 힘내. 자, 이런 의미로 한번 얼굴도 한번 보면서 힘내라. 인상 쓰고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인상 쓰지 말고 웃어. 좀 이런 의미로 얼굴도 한번 보면서 옆 사람 얼굴도 보면서요. 또 옆 사람 얼굴 보고 깜짝 놀라지 말고 얼굴 한 번씩 보면서 어깨도 한번 돌리고요. 자, 프리스타일로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기본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8페이지 맨 아래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한다고 그랬죠? 단 뭐만 배제돼? 미등기 배제되고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지난 순환을 했어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절 보셔야죠? 누구야? 깜짝이야. 자,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뭐?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특공제는 국내 소재자산만 되지 국외자산 안 됐잖아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장특공제 대상이었죠.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되고요.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랑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하여튼 좌우지간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랬습니다. 99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더요. 이따가 나오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제 배제했잖아요. 기본공제는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싹 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공제액 봅니다. 99페이지 공제액 3번.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별 아니에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주는 거예요. 소기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 소득은 양도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 주는 겁니다. 가필차당 저 양도 소득금액별로.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부동산 등. 그래서 기본세 나오면 자세히 나왔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에서요. 각각 구별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 줍니다. 공제법 4번 보니까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연히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2번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순차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주고요.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1년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거 어떤 거냐?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 이미 배웠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어떤 건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배웠는데 기본공제 우리의 사례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사례로 한번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절 보세요. 네. 기본공제 사례로 훑어보면 먼저요. 기본공제 사례로 훑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양도할 때 이때 건물을 양도했다. 지난 순환에 한 거예요. 건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등기 다 됐고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이요. 근데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면 소득금액,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여기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얼마? 250이니까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 시에는 받을 수 없죠? 또 봅니다. 또 양도, 자,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양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소기과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데 소득금액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 200이면 기본공제도 얼마? 200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니까 얼마면 200만 원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했는데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자, 만약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골프용권 양도했어요. 지난 순환에 한 거 그대로네요. 골프용권 양도했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지난 순환에 했는데. 자, 보세요.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이요. 주식과 부동산 등과 주식, 파생상품 소득금액 구별해서 기본공제 해주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얼마? 200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 근데 골프용권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쳐서 얼마라고요? 250이라고요. 부동산 등 돼 있는 것은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만 소득금액 구분해서 계산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프용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어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국내 소득과 국내 자산 양도와 국외 자산 다 양도했어요. 자, 먼저 국내 자산 양도했는데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주식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또 국외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주식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냐? 여기서 얼마 받아요? 250. 자, 주식에서 소득금액 구별해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역시 소득금액 구별해서 250 받습니다.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소득을 구별해서 국외에서 부동산에서 얼마?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해가지고 얼마요? 250이요. 합해서 250. 그러니까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토탈에서 최대 얼마? 12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했었죠, 여러분들? 지난 순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99페이지 박스 안에 봅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기본공제 취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 무슨 얘기냐?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공제조항을 배제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는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빼낸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어떻게?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빼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양도차익이 1억이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과세표준금액 얼마냐? 1억 원. 산출세 구해봐라. 세율은 몇 프로? 70%. 미등기 양도는 70%잖아요. 그래서 얼마다? 7천만 원.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난 순간에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된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비교를 봅니다,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공제 성격을 보니까요.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예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라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는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는 장기보유별 공제는 물적 공제라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했잖아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자,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장특공제 해줍니다. 또 건물을 양도했는데 요건을 못 갖췄어요. 장특공제 요건을. 자, 그럼 안 해줍니다.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해줍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하는 자산별로 요건 갖췄으면 해주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보유한에 따라서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물적 공제라 양도자 인적상 안 봐요. 장특 공제는 물건만 보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10번이든 20번이든. 이게 물적 공제입니다. 양도 자산별로요. 근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양도자를 보고 소득별로 자 공제를 해주고요. 공제상 장특 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의 주권에 하나하는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한, 장특 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고요. 등기여부는 둘 다 미등기양도만 배제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고요. 자산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또 공제 적용, 장특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습니다. 그냥 소득별로 1년에 연입이 50입니다.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갖췄어 해주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공제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하는데 기본공제는 됩니다. 비상공토지는 둘 다 돼요. 미등기양도 많으면. 비고지양도 했을 때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6에서 30%까지는. 다만 뭘 배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 24에서 80%를 배제합니다. 기본공제는 뭐 비고자든 뭐든 다 공제 가능합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한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 부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는 각각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2번 테마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인데, 자, 양도세 세율을 이제 또 잘 외우셔야 되는데, 세율도 어떻든 간에 또 뭐 종합 문제든 뭐 독립화 문제든 세율만의 문제가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별표 3개를 하시고 일단 22번 테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율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오늘 대충 외웠다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했고 다음 주에 해가지고 우리가 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양도세를 자세히 해서 다 이제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표정을 나를 왜 안타까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여러분들? 아유, 지금 끝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다음 주에는 더 힘들어져. 다음 주에는 오후 특강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강이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오늘 조금 더 이거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세율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또 좀만 훑어보고 갈게요. 이거 조금 더 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이 애매하긴 하다. 사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세율 한 번이요.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세율 좀 보고, 진짜 중요한 이제 사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00페이지 22번 테마 세율 별표시하고요. 양도세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자,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잘 보세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2번 봅니다. 양도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주택 제외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적용되니까 제외하고.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등기부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미등기양도에 따라 70%. 최고 세율, 가장 높은 세율 적용되고,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비삼용 토지는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6에서 42% 초과세율 적용될 때 여기다가 10% 추가 세율을 적용해, 할증한 세율을 적용해서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은요. 잘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은요. 여러분요. 자,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은 텔레폰 넘버 국번 없이요. 754에 640입니다. 754에 640이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세율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이요. 자,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고요? 70%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70%고요.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40%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요? 40%입니다. 6에서 42%는 요거 등기되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 7단계 총원수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세 세율은 자, 국번 없이 754에 640입니다. 754에 640이에요. 그래서 요거 미등기 70, 50%는 1년 미만. 자, 40%는 1년 이상 2년 미만. 6에서 42%는 2년 이상 보였을 때요. 아셨죠, 여러분? 네. 다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754에 640이요. 옛날엔 전화번호 잘 외웠었는데 우리가. 자, 그러면 754에 640이 그렇게 돼 있죠? 표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숫자를 보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보다 세율이 낮아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 50% 아니라는 거.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예요? 6에서 42%, 7단계 총원수율 정도입니다. 4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이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다 또는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이다. 그럴 때 자,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42%, 요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10% 할증한 세율 적용해요. 16에서 몇 프로? 52%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을 읽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또는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할증한 세율 적용해요. 그래서 26에서 62%까지 초과 누수를 적용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이요. 거기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과 4번에 보면 장기 임대주택,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할증세율 10%, 20% 중과세율 여기서 제외하는데 단 그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할증세율을 적용해서 배제가 되려면 임대료 연 증가율이 몇 프로? 5% 이하일 것. 여기에 올해 새로 추가됐습니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 임대주택을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저거 그래서 혜택 안 주고 중과세율 적용해요. 작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혜택 없어졌다는 거. 이런 것도 올해 개정세법 알아두시고요.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 비교를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세율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무조건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예요. 예?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2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에서 10%, 3주택이면 20% 할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101페이지 그 표에서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기타 자산 위에 부동산에 걸려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보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50%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주식은 볼 필요 없고 기타 자산은 기본세율 무조건 적용됩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써놓으세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기타 자산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얘를 적어놓는데 뭐예요?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하여튼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요거 6에서 42% 기본세율 정도 돼요.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6에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 정도 주의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보유관 관계없이 무조건 50%라는 거 주의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 주식 같은 거 파생 상품은 참고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충 내용을 보니까
분양권 양도시 중과제외 무주택 세대의 범위요. 자, 분양권을 조정대상 내 전매했다고 무조건 50%는 아니고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당 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그다음에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안 됐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50% 적용해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일반적인 경우가 똑같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건 좀 보시고 그래서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는 게 소득세에서 7단계 초과세율이 어떤 거냐.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라고요? 6%. 요거 처음 갖고선 아셔야 돼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6% 비출 체크하시고. 그래서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계산했더니 6% 나왔다. 과세 표준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6%. 1000만 원에 60%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초과 금액은 몇 프로? 42%까지. 처음 갖고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 손실 정도된다. 특히 1200만 원 이하 6%. 이 정도. 최고 세율은 42%까지. 102페이지.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례 연습 같은 걸 좀 사례를 함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한 여기부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배웠던 거 처음 배우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우고 확정신고, 외정신고 납부 이런 것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다만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는 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아야 돼? 2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기간 짧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자, 상속계 이상 소유했던 일반주택과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이거 양도시 기사는 없어요. 등록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 양도시 기사는 없이 1세대 양도를 봅니다. 논화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 그럴 때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는데 귀농주택은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했고요. 하여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 근데 귀농주택은 상속주택이나 이농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양도시기 제한도 또 있어요. 요건도 자체적인 요건도 많이 있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되고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일반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5년 내 양도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일반주택이 있고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지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다만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부터 몇 년 내? 3년 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 거지. 자, 수도권 밖의 소지주택을 먼저 한다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부모 동고부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이요. 자, 학가나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한다는 때 1세대 양도로 봐요. 아무거나. 이때 노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또 60세 안 됐어도 희귀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이나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60세 미만일 때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때 1세대 양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이 거주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까지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요?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입니다.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비과까지 받으려면 이 특이하게도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 거주주택은 자, 이 몇 년을? 2년 거주해야 돼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도 그렇습니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은 혜택을 좀 줄여가지고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있을 때 거주주택 이거 최초로 양도하는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 한 번만 1세부터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이 장기 임대주택은 역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 5%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가 1세대가 양도연재 1주택을 2년 보여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특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여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해외 이민이라든가 해외 이주 또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 상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하거나 그럴 때는 출국일 연재 1주택이고 양도를 하는 출국일 연재 1주택이고 출국일 몇 년에 팔아야 돼? 2년 양도해야 한다. 또 1세대 1주택의 전부 일부가 수용당했다. 부양 거주기간 강제 당일 비과세인데 다만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안 되고 또 학교폭력 같은 불기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이 1세 주택은 2년 미만 보였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양도차익 전액 과세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9억 원까지 비과세 9억 소가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장특공제는 안봉예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공제율 양도세 과세는 1주택에 대한 공제율 24%부터 80%까지 보유세 8% 적용해서 공제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또 할 거고요. 다가구 주택이요.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다가구 주택도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겸용주택, 우리 토지는 비과세는 토지 면적은 몰라도 되고요. 건물에 대한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겸용주택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건물에 있으면 전부 비과세입니다. 예? 주택 면적 주택 이해목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 가필, 차장, 소기, 과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하고?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자 이런 것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요. 기타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요. 양도가액을 기준유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유가에 하고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양도차익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인데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환상가액은 자, 어느 때 적용하느냐? 취득 당시 가액이 실거래가에 분명할 때 적용하는데 환상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이번에 파는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쭉 배웠고요, 지금.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습니다. 또 오늘 반복해서 봤고요. 취득가액을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3, 7, 1
자, 맨 위에 토지 건물 취득당 시금가의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0.3% 인정하고 미등기도.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다 몇 프로? 1%.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금융 부정탄다? 3, 7, 1 했습니다. 다만 특별히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을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이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필 차장 장특공제요. 하여튼 등기되고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주권 대상이다. 조정 대상 지정 그러니까 국외재산 안 돼요. 또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주권 이외 재산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정 내 2주택이나 3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삼용 토지 공제 대상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세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 2, 3은 6%부터 15년 이상일 때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주택은 고가주택은 보유세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얘는 무조건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필 차장 소득금액부에서 기본공제했습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임 150만 원인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을 구별해서 각각 얼마? 1년에 250만 원씩 공제한다. 국내 국외에서는 다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자세히 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자산 종료 보유관 관계없이 깔아준다. 이런 것들 국외재산이든 뭐든 또 조정 대상 중에 다주택이든 뭐든 다 받을 수 있다. 과세 표정도 했고 곱하기 세율 금방 했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또 세율 또 자세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하여튼 또 씩씩한 모습 양도세를 또 다음 주에 다 마무리 짓고 안 배운 걸 또 배우기 때문에 꼭 본방 사수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